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네.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최고위원이시니까 좀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네, 아마 그런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먼저 입장을 발표할지 아니면 질의에 답변을 할지 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디테일은 적어도 질문은 반드시 나올 것 같아서 질문은 기자들이라면 하겠죠.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 발표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사과를 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프레임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사과할 부분은 아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사과를 했고, 민주당이 이걸 나서서 사과할 부분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자꾸 그렇게 몰아갈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대권을 위해서,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자기 상급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이다.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은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느닷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과 입장을 비판한 발언인데요. 대체 조 전 장관이 뭘 잘못했을까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뭘 자꾸 사과한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해 온몸으로 정치검찰들의 표적수사와 보수 찌라시들의 무차별한 공격을 막아낸 조 전 장관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의 희생으로 가장 큰 덕을 본 사람들이 현재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최소한의 의리라도 있어야죠. 걸핏하면 내로남불이라고 떠들어대며 또 그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아니 제물로 바치려 하는 건데요. 정말이지 봐줄 수가 없네요. 대선이 다가오니 말 바꾸기, 여론에 편승한 얄팍한 권모술수까지 있는 정도 떨어질 판입니다. 이러면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외연 확장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 결속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을 두고 구체적 내용도 보지 않은 채 악의적 비난으로 일관하는 이들과 어떻게든 또다시 검찰개혁의 대의를 흐리고 억지 공정과 위선의 프레임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세력의 준동이 여전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의 실체는 무엇인지 이제야 드러나고 있는데요. 권력형 비리라며 떠들던 기초사실이 모두 무너졌음에도 지독한 원죄를 가리려는 언론의 편파 보도에 기대어 어떻게든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불공정과 불의, 위선의 프레임은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며 정치적 입지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한 정치 검찰에게나 합당한 건데요. 과연 누가 권력을 남용하고 누가 역사의 대의를 어지럽힌 것인지 낱낱이 드러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무책임한 경고망동에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제발 자중하기 바랍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집필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확정되면 윤석열과 검찰 카르텔은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굳이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절대로 재판에 도움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가족의 피를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으로 이 회고록을 작성했는데요. 윤석열과 검찰 카르텔,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야당을 막아내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가족까지 내던진 겁니다. 지금 조국의 시간이 없어진다면 결국 윤석열만 남는다는 것을 알고 석 달 동안 꼬박 밤을 새워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슬픈 일입니다. 지난주 국힘당 의원들과 연쇄 회동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청장은 5선의 정진석, 4선의 권선동 의원과 만남에 앞서 초선의 윤희숙 의원을 먼저 만났습니다. 정 의원과 권 의원은 윤 전 청장과 1960년생 동갑내기로
예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데요. 그런 두 중진 의원보다 윤 의원을 먼저 만난 데 대해 윤 전 청장은 지인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를 하게 된다면 윤 의원과 같은 사람과 같이 하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윤 전 청장은 윤 의원에게 정치를 함께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쩌면 사람 보는 눈이 저 모양일까요? 고르고 고른 정치 파트너가 나는 임차인이라는 코스프레로 국민을 기만하고 수많은 진짜 임차인들을 우롱한 이 정치인인가 말이죠. 이렇게 사람 보는 눈조차 없는 사람이 정치를 시작한답니다. 윤 전 청장이 최근 국힘당 의원들을 만나 처가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전 청장은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지난 26일 그를 만난 국힘당 정진석 의원이 전했습니다. 물론 10원은 아니겠죠. 몇십억 원은 될 텐데요. 지금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드러난 사기 피해액만 수십억 원 규모인데 이런 말이 가당키나 한 걸까요? 윤 전 청장은 내 장모는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여권인사들이 공공연히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데 대해 내가 약점 잡힐 게 있었다면 아예 정치를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는 겁니다. 정 의원은 윤 전 청장이 처가 문제에 대해 자신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에서 왜 갑자기 오세훈 시장이 생각나는 걸까요?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면 또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그에게 준 걸까요? 서울시장과 대통령은 급이 다릅니다. 정 의원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파일을 거론한 데 대해 권모 술수의 구린내가 풀풀 난다며 윤 전 청장을 엄호한 바가 있는데요. 장모 최모 씨가 표적 수사를 받은 피해자라는 것은 윤 전 청장 측의 일관된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게 표적 수사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집중 초강도 표적 수사인가요?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 이해라도 할 텐데요. 윤 전 청장 측 법률 대리인 송경식 변호사는 전날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의료법인은 자금을 대여했다가 그중 일부를 돌려받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밝혔는데요. 송 변호사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최 씨를 기소한 검찰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애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참인가요? 사기 범죄가 이거 하나입니까? 윤 전 청장은 자신의 말처럼 단돈 10원 한 장이라도 피해를 준 적이 있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겁니다. 어디서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책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하며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 인맥으로 서로 인턴시켜주고 품앗이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